자, 방금 전에 배웠던 산과 염기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pH와 지시약, 그 다음 산성과 염기성의 확인 문제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pH라고 하는 친구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pH는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떠한 물질이 산성인지 혹은 중성인지 혹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는 그것을 우리는 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액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pH를 숫자로 표현을 할 거고요. 숫자 7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pH가 7보다 작아. 이럴 때 우리는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성? 산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번째, pH가 정확히 딱 7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되겠죠.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약에 pH가 7보다 크다면 이때는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밑에 책에 보시게 되시면은 주변 물질의 pH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쫙 나와 있죠. 1부터 10일까지 쫙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 7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pH는 숫자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시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하, 지시약은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구나. 색 변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산성이고 중간에 쓰는 것이 중성이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염기성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가장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이 초등학교 때도 살짝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무무북이라고 외웠었어요. 아시겠죠? 무무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틸 오렌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메틸 오렌지. 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북노노인데, 자, 잘 봐봐요. 산성일 때 붉은색이고요.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특정 교과서에서 중성일 때 노란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황색이라고 이야기하는 출판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들어가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이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메틸 오렌지는 중성과 염기성이 구분이 돼, 안 돼? 일반적으로는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는 BTB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BTB 용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을 모두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가 중학교 때는 BTB 용액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노란색이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중간 정도이면 초록색이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시약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거든요. 리트머스. 자,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중성 구분은 안 돼요. 산성과 염기성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산성 물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하나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BTB 용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암기를 조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산성 물질의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산의 확인이에요. 자, 우리는 산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트머스 시험지 푸른색을 준비를 할 건데, 자,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연결해 줄 거고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가운데에 실을 준비할 건데요. 저 실에다가 잘 봐봐. KNO3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물질과 산의 대표적인 물질인 염산을 동시에 떨어뜨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플러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는 누가 이동하게 되겠습니까? 음이온들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떨어뜨린 물질이 총 두 가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 올 수 있는 음이온도 총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 염산에서 생성되는 염화이온. 두 번째, 질산칼륨에서 생성되는 질산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극으로는 그럼 누가 이동하게 되겠냐면은 양이온들이 이동하게 될 거야. 따라서 염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수소이온. 두 번째, 질산칼륨에서 만들어지는 칼륨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 산성 물질이라고 한다면 산은 Cl 때문에 결정된 성질입니까? H 플러스 때문에 결정되는 성질입니까? H 플러스 때문에 결정되는 물질인 거죠. 따라서 H 플러스가 이동하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색깔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산을 확인했으니까 염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린 지금부터 염기성 물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염기성 물질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야 될 텐데, 실험 과정은 동일합니다.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똑같이 질산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것이고요.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겠죠. 플러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오른쪽 부분으로는 음이온들이 이동을 할 거야. 따라서 OH-가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질산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쪽으로는 양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칼륨이온과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거 정리 한번 해봐야 돼, 얘들아. 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산의 확인과 염기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떨어뜨렸던 물질이, 녹였던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누구죠? 바로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통적으로 떨어뜨려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질산칼륨을 우리가 그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산성 물질인 염산에 들어있는 염화이온과 수소이온, 그 다음 염기의 물질인 수소나나트륨에 들어있는 수소나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케이? 즉 이온들의 이동을 촉진시켜 주고요. 즉 실험, 속도, 그리고 정확도를 더 정확하게 향상시켜주는 친구가 바로 질산칼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 쌤, 그 많고 많은 물질들 중에 왜 하필 질산칼륨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이유는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질산칼륨은요, 물에 굉장히 많이 녹습니다. 많이 녹는다. 여러분, 물을 60도까지만 끌어올리게 되면요, 질산칼륨이 물 100g에 110g도 녹을 수 있고요, 160g도 녹을 수 있어요. 물의 양보다 질산칼륨의 양이 더 많아져도 그게 다 녹아요. 어마어마한 친구죠? 그래서 우리는 질산칼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내용, 우리가 저 산의 확인과 염기의 확인 문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색이 변하는 극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색이 어느 극이 변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색이 변하는 극을 알아야지 산의 이온과 염기의 이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산이 그래서 H+가 너네가 알고 있는지, 염기가 OH-라고 하는 이온인데 얘네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문제는 실제로 서술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표시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은 색이 왜 변할까요? 색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변하는 이유가 그 단순하게 H+만 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왜 굳이 미안합니다. 여기서 안 했네요. 그럼 OH가 이동하는 플러스 극의 색깔이 변하겠죠? 미안합니다. 왜 왼쪽 마이너스 극의 색깔이 변하고 있고 왜 플러스 극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이온이 이동했기 때문이겠죠. 이온이 이동해서. 자, 그럼 여러분, 이온들은 전기를 흘려보내 주었을 때 왜 이동하게 된 거죠?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우린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하를 띄고 있어서 이거 서술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각 전극의 이온의
종류예요. 여러분 잠깐 칠판 볼까요? 오른쪽에 산에 확인해서 플러스 극의 이온의 종류 몇 종류 있죠? 2종류. 마이너스 극에도 2종류. 염기도 2종류. 마이너스도 2종류죠. 그죠? 따라서 꼭 한 종류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2종류 이상인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염기성 물질 중에요. 이렇게 생긴 염기성 물질도 있어요. 바로 KOH라고 하는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생성되는 양이온이 K 플러스 하나죠. 그럼 걔는 이렇게만 이동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걔는 이온의 종류 몇 종류예요? 한 종류예요. 오케이?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염기성 물질로 KOH를 사용하게 되면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마이너스 극에는 K 플러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거 여러분은 낚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정말 최고로 낚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요 정도 하나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문제집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제가 프린트로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 있죠. 그거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잠깐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산에서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염산. 이 친구는 H 플러스랑 그 다음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 그지? 그 다음 황산까지만 쓸게요. 황산은 H2SO4야. 이 친구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될 때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그 다음 황산 이온의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E-. 질문할게.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지? 아니지. 이게 왜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틀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금속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비금속의 결합 아니에요? 지금 H 플러스가 금속인가요? 아니죠. 수소는 비금속, 기체죠. 따라서 이 산성 물질을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 이 산성 물질들은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염기성 물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염기성 물질은요 NaOH라고 우리가 보통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쵸? 이 친구는 이온화가 될 때 Na 플러스와 그 다음 OH 마이너스의 형태로 분리가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산화 칼슘 한번 써볼게요. CaOH2입니다. 그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될 때 CaE+, 그 다음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 생성되는 친구죠. 여러분 나트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칼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따라서 염기성 물질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여러분 제 책 만들어드린 거 보시게 되시면은 중화 반응 파트 전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얘들아 수능 킬러 문제야. 3점짜리 문제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조금 제대로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 풀이 한번 해보세요.